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삼설 심화이론 강의 시작하게 된 강의 첫날입니다. 이선화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1, 2월 달부터 같이 보셨던, 같이 봐왔던 쌤도 계시고 3, 4월 달에 처음 지금 현장에서 뵙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전에 인강 들으셨지만 또 직강으로 나오는 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뵀었는데 올해 또 다시 만나 뵙게 된 쌤들도 계시네요. 원래 3월 달이 그래요. 3, 4월 달 시작할 때 되면 우리 2차 시험까지 보시고 나서 다시 이제 올해 공부 시작하시는 쌤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하고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달라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쌤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3월 달이 되게 되면 공부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도 좀 있으세요.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정으로 앞으로 공부 이제 해 나가시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든 이전에 공부 경험이 있으시든 그리고 올해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가끔 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3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조급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시면서 되게 혼자 되게 뒤처져 있는 것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월 시작은 절대 늦은 시작이 아니에요. 1월이 빠르게 잘 시작하신 거고 3월부터 시작하셔도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다 챙겨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잘 챙기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시작을 하건 어떤 마음가짐이건 특히 또 최종까지 갔다가 다시 공부하시는 쌤들은 마음 잡기가 초반에 너무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시 이론 강의부터 공부 시작하시게 된 거 정말 큰 용기고 큰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올해 시험에서는 정말 멋진 결과 있을 거다.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3월 강의 멋지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멋지게 시작을 하고 멋지게 시작은 하는데 자료가 좀 있죠, 오늘. 그래서 멋지게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스터디 신청서 있죠. 자, 이거는 직강, 직영상에만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스터디 구성해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짜드릴 수는 없고 직강 나오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직강, 직영상 선생님들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받아요. 오늘하고 내일 받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제출하고 나서도 나중에 바꾸실 수는 있어요. 바꾸실 수는 있는데 초반에 특히 첫 주차에 빨리 그 결정을 해주시면 빨리 짤 수 있어요. 후반부에 다시 생각해 봤는데 하고 싶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뒤에 신청하시면 스터디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빨리 못 짜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오늘, 내일 제출해 주시면 이번 주에 구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필수는 아니고 제가 따로 진행을 하진 않아요. 그죠? 제가 따로 진행을 하진 않고 지금도 아침에 보니까 지금 스터디하고 계신 쌤들 계시던데 저희가 그 직강 나오시는 경우에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강의실이 2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이라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아침 시간에 저희 수업 전에 할 수 있는 스터디 강의실은 401호하고 402호가 있습니다. 요 두 강의실에서 오늘도 스터디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일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스터디 하시던 쌤들은 여기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오후 스터디는 503호에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6시 정도까지 강의실에서 대화하시면서 스터디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요 두 개 강의실은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수업 끝나고 나서는 저희 301호에서 개인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1호 여기서 계속 쓰면 참 좋은데 다른 수업들이 되게 이상하게 인기 강의실이라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업이 있거나 촬영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쓰기가 어렵고 301호에서 아마 6시 정도까지는 개인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데서 하셔도 되는데
또 공부하기 애매하다. 학원 나왔는데 복습은 하고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 301호에서 조용히, 301호는 스터디하는 데는 아니라서 개인 공부 조용히 하는 곳. 그다음에 우리 801호 같은 경우에도 그 301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침 시간대 공부하실 때는 조용히 공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 공부하시면 되겠고, 요 두 세트 401호, 402호 오전,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503호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용 강의실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터디 신청서였고요. 그다음에 연간계획서라고 해서 우리 3, 4월 강의 안내에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순차적으로 볼 거예요. 저희 첫 시간에 이거 확인할 거고, 오픈형 답안 서술 연습, 어머 이거 제목을 못 고쳤네요. 3주차가 아니라 1주차인데 죄송합니다. 1주차입니다. 1주차 교육과정 자료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가 나갔습니다. 교육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나갔는데 요 자료에 대해서는 수업 안내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거 나갔고, 교육과정 익히 빈칸 정리자료라고 해서 빈칸 인출이 부분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자료들입니다. 1, 2월 달에 아마 익히 빈칸 자료 받으신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다 비워져 있죠. 큰 제목만 몇 개 있고 완전히 비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3, 4월은 조금밖에 안 비워져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3, 4월 기준으로 인출되어야 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5월 달에도 또 드리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구멍이 많아요. 7월 달에 또 드리거든요.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요 정도 인출되면 괜찮아 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라서 아마 쭉 넘겨보시면 생각보다 마음이 덜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아예 빈자료 받으셨을 때는 약간 무섭잖아요. 보면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래서 아예 안 보고, 그다음에 아예 안 쓰시는, 활용을 안 하신 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3월부터는 사실은 좀 더 그 실제적인 암기나 인출 연습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자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인출하실 때, 주로 인출하실 때 공부하고 인출하실 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3, 4월 강의 안내할 거예요. 3, 4월 강의 안내하고 그리고 이어서 진도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오셨던 책 가지고 진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교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재 관련해서 아니야. 늘 맨날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인사는 했고요. 3, 4월 강의 안내하면서 교재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셨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1, 2월 강의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초, 기본이라 교육학 전체 이론을 어떻게든 최대한 보자. 최대한 빠지는 부분 없이, 이제 일부는 좀 빠지죠. 너무 많이 나온 부분들은 빠지긴 했는데, 너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빼긴 했는데, 또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게 1, 2월 강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3, 4월 강의는 그 1, 2월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 그리고 이전에 교육학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주요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론을 한번 돌려요. 1, 2월 달에 돌렸던 것처럼 3, 4월 달에도 한 번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조금은 그 힘 조절을 하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1, 2월 달에 했던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절된다. 또 그게 없죠. 1, 2월 달에는 저희 챕터 들어갈 때마다 구조화하잖아요. 구조화하는데 3, 4월에는 구조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보시면서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자료 부분 있죠. 요거 같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강의 전체 안내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야 뭐 다들 익숙하신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1월 달부터 91월까지 쭉 안내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 3, 4월 강의 있죠. 그래서 3, 4월 강의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과 핵심 영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래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육 과정부터 교재 순서가 작년과 좀 달라서 새로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1, 2월 달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주요 개념들, 주요 이론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 보시면 출제 가능한 실제 상황과 이론을 연계해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실제성이 있는 문제들, 상황들 매개로 해서 출제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해마다 출제하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 되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해도 있고 좀 덜 강조하는 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준비할 땐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대한 좀 쓰기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갔던 것 같은 현장 연계, 현장 활용형 자료를 보면서 최근 교육부나 그다음에 각급 그 교육 관련 연구기관들, 국가 연구기관들 그리고 일부 교육청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결국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과 문제가 출제될 만한 상황과 이론을 연계해서 확인하는 활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나갔던 짧은 글쓰기 자료가 그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영역이니까 이제 교육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심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적용, 활용 연습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론 강의이긴 한데, 이론 강의예요. 기본적으로 심화 이론 강의이긴 한데 심화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 실제 상황과 연계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연습이 조금씩 들어가는 강의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인 사항들은 비슷한데 구조화 자료, 이거는 오늘도 아까 저기 안내도 있긴 했었지만 1, 2월 달에 저희가 구조화를 하면서 나갔던 자료가 있었죠. 그거 책자로 되어 있는 형태 자료 있는데 1, 2월 달 거랑 같습니다. 같으니까 1, 2월 달에 보고 정리해서 계속 보시던 거 있으시면 굳이 새로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 이제 올해 공부 시작하시는 경우에 요 시점에 3월부터 공부 시작이야. 그럼 올해 자료 나왔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도 파일은 올라가거든요. 파일은 다 올라가는데 가끔 이거 실물 책자 자료를 받을 수 없느냐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따로 보내드리기는 어려운데 학원 나오시면 받아 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월 달에 나갔던 것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매 강의 형성평가에서 내일부터 형성평가 있습니다. 오늘 진도 나간 부분들 관련해서 내일 바로 형성평가 실행하니까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해 오시면 되고요. 우리 1, 2월 달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물어보니까 준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활용 연습 글쓰기라고 해서 아까 짧은 글쓰기 자료 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주당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챕터별로 나갈 겁니다. 챕터별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영역 문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연습 글쓰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자, 그리고 7점 모의고사 2번 있어요. 1, 2월 달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주차, 7주차 해서 2번 있을 예정이라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은 1회차 모의고사 첨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첨삭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 모의고사 진행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첨삭은 첫 번째 거 진행할 거고, 두 번째 모의고사는 첨삭은 없어요. 첨삭은 없고 우리 현장에서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체크하고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강, 직영상은 스터디를 운영합니다. 필요하신 경우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 역시 직강, 직영상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 2월 달과 마찬가지로 전화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신청받는 시점에 한 번 더 공지를 할 거예요. 안내해 드리고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얘기인데요. 교재는 1, 2월 달 교재랑 같아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요 상권. 근데 이게 지금 수업을 듣고 보니까 1, 2월 수업 들으셨던 우리 쌤들 같은 경우에 수업을 듣고 보시니까 책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상권 학원이. 저도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표지 다 제가 고른 거거든요.
고를 때는 너무 산뜻한 걸. 그래서 막 여기 특히 상권 보면 놀고 있잖아요. 이 앉아 있는 이 세 명이 좋은 데 가서 봄에 좋은 데 가서 막 악기를 치면서 노래하고 놀고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이렇게 공부에 찌들지 않는 느낌이라 산뜻한 걸, 봄 느낌인 걸. 그리고 학원은 보면 약간 가을 느낌이죠. 가을 느낌이라서 막 약간 원숙해진 이렇게 뭔가 성취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걸 했는데 아침에 급히 들고 나오면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아서 저희 주교쌤 중 한 분도 책을 잘못 갖고 와서 다시 집에 가고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학원 들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상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학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색깔이 티가 나게 확 다르면 모르겠는데 톤은 좀 다른데 디자인이 비슷해서 약간 정신을 빼놓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달이랑 같은 교재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로 같이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 교재 있으신 분들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책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저 되게 큰 결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고집처럼 약간 고집이면 고집인데 초반부 영역들 교육의 2회부터 해서 4철학해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안 나와서요. 거기가 너무 안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데 다 했으니까.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 풀이할 때도 계속 다뤄요. 그래서 괜찮은데 쌤들 좀 초반부에 집중력 좋을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열정이 가장 높죠. 그래서 막 내가 3월부터는 열심히 할 거라면서. 그래서 열심히 보는 그 시점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교육 과정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심리, 교수 이론 및 공학, 교육 평가, 교육 행정 요 5가지 5대 중요 영역을 앞으로 확 당겼어요. 그래서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페이지 수가 완전히 다 바뀌었고 그러면서 추가된 자료들 같은 경우에 어디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사실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추록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록을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대신에 조금 추가됐어요. 조금 추가되고 우리 오늘 하게 되는 교육과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료 드리기도 했었지만 22개정 있죠. 22개정 부분은 내용을 확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실에 그거 대체되는 부분은 그대로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작년 교재 보고 계신 경우에 교육 과정에 22개정은 그거 보시면 크게 무리 없고 다른 부분들에 짜잘하게 추가된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작년 수업 들으셨으면 실제로 후반부 문제 풀이할 때 다 나갔던 자료들이라서 아마 익숙한 내용들일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올해 교재로 보셔도 되고 작년 교재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이다. 그래서 교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교재가 있는데요. 부교재는 말 그대로 부교재라서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교재가 여기 2권이잖아요. 상권, 학원 있고 하나 더 있죠. 원래는 부록처럼 있어서 글쓰기 해서 기출 모아둔 자료가 있긴 한데 그건 수업에서 보진 않으니까 보긴 하죠. 2주차에 한번 보긴 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두꺼워서 개인적으로 단권화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약 노트 계속 봤었죠. 근데 그거 이름을 바꾸고 뭔가 조금 내용을 추가했어요. 변경시켜서 it썸이 나왔습니다. 제가 약간 it키해서 it이라는 요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it이라는 키워드를 잘 안 써가지고 좀 낡은 느낌이지 않아?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it 키워드, it summary라고 해서 요약 노트를 핑크색으로 이번에 나왔어요. 새로 나와서 지금 그냥 한 권으로 좀 빠르게 보고 싶으시거나 후반부까지 단권화를 해서 암기하는 용도로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요거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3, 4월 본 수업 시간에 이걸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부교재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언급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용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 순서에 맞춰서 순서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꾸고 추가한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뭔가 강의 도입부가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자료도 보면 익히 암기 인출 자료 드렸었잖아요. 인출 자료 드렸는데 그 원 자료가 익히 키워드 자료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도 빈칸 자료 드렸었는데 채워져 있는 책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책도 좀 작게 만들었죠. 들고 다니시면서 편하게 보시라고 만들어진 자료니까 역시 암기 용도로. 그러니까 그럼 차이가 뭐냐? 이썸이랑 익히랑 차이가 뭐냐? 이건 정말 키워드예요. 정말 키워드라서 암기해야 될 키워드만 따다다다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종 암기. 여기 가끔 그것도 물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만 외우면 시험 보러 갈 수 있느냐? 여기 있는 것만 외우면?
적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외우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영역들 같은 경우에 약간 최소한의 암기량이다라는 기분으로 좀 반복해서 보시기에는 괜찮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어요. 예, 그 정도고요. 그 다음 강의 일정에 대해서는 뭐 5, 6월, 7, 8월, 5, 6, 7, 8월 문제 풀이고 9, 11월은 모의고사고 그런 큰 부분들 이렇게 무리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공부 계획 부분 나오죠.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가이드예요. 가이드고 개인 공부하시거나 이러실 때 더 쓸 수 있는 가이드에 가깝고 자 저희 수업 들으면서 3, 4월 달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수업 진도 따라가시고 우리 직강 나오시는 쌤들은 진도 따라가는 게 문제가 없죠. 밀리지가 않잖아요. 밀리지가 않으니까 흘러가죠. 밀리는 건 없고 흘러가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거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밀리지가 않은데 우리 인강으로 듣고 계신 쌤들은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이론 강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밀리지 않게 들으시고 그 주에 복습하시고 복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복습의 결과가 성에 차지 않더라도 이번 한 번 보고 끝내는 거 아니다. 아시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3월 달부터는 우리 재수 이상이신 쌤들도 좀 많으시기 때문에 경험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볼 거 아니죠. 시험 때까지 정말 자주 여러 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반복해서 봐 나가면서 진도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 연습을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하시게 되는데 주당 2개씩 쓰라고 돼 있긴 한데 주당 2개까지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한두 개요. 한두 개. 하나 정도는 마음을 들여서 연습을 하시면 후반부 공부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고 주제 연습 해보시게 그러니까 글 쓰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한번 써봤던 주제들은 어지간하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 내가 공부를 하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스스로 인출하면서 써본 글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 3월 달에 한번 4월 달에 한번 볼 거니까 괜찮고 4월 말 저희가 종강하는 주에는 공개 모의고사도 있어요. 공개 모의고사도 있어서 그때도 한번 그때까지 그 약간 이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론 공부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보실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정도고 5페이지 넘어갑니다. 5페이지 보시면 주요 강의 일정 우리 1, 2월 달에는 설이 있어서 설 명절이 있어서 중간에 쉬는 주가 있었죠.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1월 달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월 1일 개강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그 설날 개강하는 그 일정이었었는데 이번엔 없어요. 3, 4월 달에는 약간 중간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거 질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 2월 달에 중간에 한 주 쉬었으니까 앞으로도 모든 강의에서 중간에 한 주씩 쉬면서 약간 스스로 개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니었냐.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설이라서 중간에 끼어 있을 뿐이고 앞으로 일정이 잘 나오거나 뭔가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그렇게 쉬게 될 텐데 별일 없으면 저희 뭐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날 있는 주에 연휴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막 3일씩 쉬고 하는 경우 절대 쉬지 않아요. 어린이날, 광복절 다 보통 수업 걸리면 다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일정은 모의고사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차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모의고사 보는데 요거는 제출하십니다. 우리 이게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면 우리 직강쌤들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출 당할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고 있으면 네 쉬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걷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뒤에 돌려드리는 것도 일정에 맞춰서 그냥 메일로 다 드리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챙겨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놓치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늦게 또 수업 들으시는 경우에 일정 지나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 일정 지키셔야 실제로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쌤들 첨삭 일정 잘 체크하셔서 해당하는 주에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종료되는 일정도 확인하셔서 우리 이건 직강쌤들도 왜 안 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아직 일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하지 못해서 안 드리는 거니까 일정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전체 범위예요.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근데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되면
중요 영역에서 주로 출제를 해요. 제가 9월 달쯤 되면 안 중요한 영역에서도 문제 연습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거의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뻔하겠죠. 교육과정, 심리, 교수공학, 평가, 행정 요 5가지 중에서 4개가 나온다. 너무 다 알려드리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도 똑같아요. 우리 시험도 몇 년째 이 5개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알려주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보는 건 진도 나간 데까지. 진도 나간 데까지 해서 볼 거고, 그다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장을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전화 상담할 때 전화 드리면 쌤들 이 말씀 드리면 다 웃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딱 그 있잖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왜 공부하신다고 한 번 착신 오면 안 받고 2번째부터 이렇게 착신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그렇구나 해서 다시 전화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신 경우도 있고 끝까지 안 받으신 경우도 있고 누구야? 이러면서 끝까지 안 받으신 경우도 있고 한 번씩 받으셨는데 되게 미심쩍어하면서 받으세요. 그래서 막 되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전화 받으셨을 때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저 이선아인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면서 상담 일정을 이제 갑자기 기억해 내시면서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놀라실 수 있으니까 쌤들이 놀라실 수 있으니까 번호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꼭 모의고사철 되면 저희 카페에다가 전화번호 뭐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장을 해두지 않아서 주제를 못 물어보겠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체크해 두시고요. 이걸 알려드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 모의고사 주제를 그 전주에 알려드립니다. 주말쯤에서. 그리고 너무 빨리 주시면 또 이렇게 드리면 오늘이나 내일 주제 알려달라고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문자가 떠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막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질문 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가 훅 오게 되면 이걸 찾아서 올라가서 봐도 일부는 놓쳐요, 제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드리고 싶은데 저도 몰라요. 문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말에 토요일 날이나 이때쯤 문자를 주시면 주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약간 지금쯤 되면 좀 허무하다. 이 정도 주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동기이론에서 뭐 나오면 학습 동기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 봐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근데 그래도 좀 낫죠. 심리를 다 보는 것보다는 좀 나니까. 그래서 책을 보고 답을 쓰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인출을 하면서 답을 쓰시는 건 정말 자기 있게 됩니다. 똑같은 거 나오면 다음에 진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질문은 문자로 주시면 답변이 매우 늦을 수 있어요. 매우 늦을 수 있으니까 직각 나오는 쌤들은 가능한 한 바로 질문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페 질문 주시면 순차적으로 좀 지금도 벌써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주시면 또 떠내려가요. 그래서 문자 질문, 요거 주제 질문 주실 때도 카톡은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자로 주시면 확인을 할게요. 뭔가 되게 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자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이론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고요. 부교재가 익히 인출 연습 자료, 아까 빈칸 일부 뚫어져 있었던 자료 그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진 않아요. 이건 쌤들 개인 공부용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형성평가는 내일부터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활용 중심 짧은 글쓰기 자료는 역시 챕터별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이 자료가 다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오늘 나가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 챕터 끝나는 시점에 아니지 글쓰기는 먼저 나가긴 하는데 활용형 참고 자료는 사실 오늘 진도를 못 나가요. 어느 정도 이론이 끝나고 챕터 마무리하는 시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쌤들 첫째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첫날 이런 자료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같이 볼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라고 해서 교육과정 영역에서 있는 자료 있죠. 이거 우리 교육과정 끝날 때 볼 거예요. 교육과정 전체 진도 끝나고 나면 이걸 볼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보시면 첫 번째 IB 교육이라고 해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제적인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론서에 넣어서 보기도 좀 그렇고. 근데 얘기를 하긴 많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 얘기 안 하는 교육청이 별로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교육청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그럼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고교 학점제 도입을 대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좀 실천적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이 영역을 엮어서 출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초학문적 융합수업의 실제라고 해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드레이크 통합교과 맨 마지막 사례를 보시면 탈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 그 연구기관 쪽에서, 국가교육연구기관 쪽에서 요게 거기서 나왔어요.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 연구보고서 제작한 부분에서 일부 발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에 관심이 있는 파트인 거예요. 그럼 요런 자료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론 공부하고 나면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는 매 챕터별로 마무리를 할 때 같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있고 익히, 키워드 암기 자료는 필요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인출 자료는 계속 나갑니다. 빈칸 뚫어 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교육학 공부 방법. 여기 지금 화면에는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강의는 밀리지 않게 당연한 얘기. 밀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복습은 어떻게? 빨리. 복습은 완벽하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복습하려고 그러면 밀려요. 완벽한 복습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최대한 깊게 내가 봐야 하는 양을 다 본다. 그게 내 복습의 깊이와 속도가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습 시간 내 강의 내용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소화하겠다. 내일 시험을 본다. 오늘 이 범위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보셔야 한다.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 공부할 때 항상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다. 항상 내일이 시험이다. 근데 오늘 벼락치기를 하는 거다. 복습하는 범위가 벼락치기 범위예요. 항상 매일매일 그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시험이고 오늘 벼락치기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다 보고 잔다. 근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서 실제 시험이면 오늘 잠을 안 자겠다도 가능하죠. 실제로는. 내가 진짜 많이 준비를 안 했으면 잠을 안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공부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한번 보고 나서 까먹어도 되니까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닌, 지금 상황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만 나는 11시에 공부를 끝내야 돼, 밤에. 오전 11시 아니죠, 그죠? 갑자기 섬찟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끝내야 돼. 또는 난 12시를 넘기지는 못해. 12시에는 꼭 자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무조건 다 보겠다. 내일이 시험이고 이걸 시험을 반드시 잘 봐야 하는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쫓기듯 하루살이 살듯 이렇게 살아야 하셔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복습의 시작과 마무리는 그날 공부한 내용의 인출이다. 이건 1, 2월 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 내용 한번 인출해보고 공부하고 마지막에 다시 인출해보고, 초반에 전체 내용 인출해보는 건 특히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초수이신 쌤들은 사실은 첫 그 인출 활동을 약하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아니까. 근데 3월 달부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에 봤던 걸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굉장히 편해져요. 수업 들어보시면 뭐 이거야 뭐 이런 느낌이, 쌤 안 믿으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걸 미치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되게 편하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되게 방심하세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걸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눈으로 그냥 이렇게 봐도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인출을 해보면 실제로 안 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재수 이상이신 쌤들 특히 더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다시 보면. 그래서 분명히 시험 보고 나서 다 까먹은 내용이긴 한데 다시 보면 굉장히 빨리 다 되살아나요. 내용 자체는 금방 되살아나서 막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먼저 인출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이 안 되네? 이건 사실 내가 다시 새로 봐야 하는 부분이야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다시 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인출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1월 달부터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1, 2월 달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출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우려고 애를 쓰시는 건데 특히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을 공부하시거나 모형을 공부하시면 그 세부 사항들, 절차, 단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지는 게 아니고 외우려고 좀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외워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학원에 좀 빨리 나오시거나 학원에 나오셨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도 형성평가 보시기 전에, 형성평가를 보시기 직전에 꼭 그 전 형성평가 범위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보셔도 되니까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형성평가를 보시면서 인출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보고 형성평가 보면 당연히 잘 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봤지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못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 맞냐? 그렇게 보고 까먹고 그렇게 보고 까먹고가 반복되는 게 공부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내용 확인, 암기 인출의 순서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구조는 다 되어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번 확인하고 용어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1월 달보다는 특히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짧은 글쓰기 연습 나와 있죠. 이게 이제 3월 달부터 새로 들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냐? 왜 예시 서술하고 내 내용이 다르냐?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예시는 제가 쓴 거고 거기에 있는 답은 쌤들이 쓰신,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어서 쓰시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씩 쓰시면 되고요. 제가 보면 2개씩 드릴 때도 있고 3개씩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이걸 한 번씩 어떤 쌤들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쌤들은 다 쓰세요. 다 쓰시는데 뭐 다 써도 돼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만 써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읽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고 나머지 하나는 문장으로 다 안 써도 되니까 이런 내용을 써야지라고 키워드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개요를 짜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이 결국은 쌤들이 답을 쓰실 때 해야 되는 주요 활동인데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써라. 포인트입니다. 교재를 참고하지 말라는 건 책을 펴놓고 옆에 놓고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 많이 하죠. 쓸 게 없다.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분명히 공부를 해서 키워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가지고 문장으로 잘 안 써지더라 라는 염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주제를 읽어보시고 쓸만한데? 그럼 그냥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읽어봤는데 오호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관련되는 영역을 공부를 하세요. 해당하는 영역을 읽고 생각해보고 답을 다 구상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답을 쓰시면 안 돼요.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하고 책을 덮어야 돼요. 책을 덮은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보면서 주제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써야지라고 개요를 잡고 문장으로 써보시는 거. 이건 내게 돼요. 이건 내게 되는데 책을 펼쳐놓고 내용을 참고해서 바로바로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장 쓰기 연습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꼭 따로 공부를 하고 책을 덮고 참고하지 말고 그냥 쓴다. 자,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이 글쓰기가 되게 하기 싫어요. 우리 논술도 모의고사 쓸 때 직강쌤들은 또 분위기가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쓰고 내시게 되는데 인강쌤들은 굉장히 큰 도전이죠. 왜냐면 안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래서 다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늦게 많이 쓰시게 되는데 정말 쓰기가 싫어요. 정말 쓰기가 싫어서 하기 싫은 걸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미적미적 시간 되게 오래 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20분이라고 시간을 정한 건 실제로는 20분 동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0분은 혹시 주제를 그러니까 최대한의 길인 거예요. 최대한의 길이를 봤을 때 주제를 봤는데 실제로는 한 단락 쓸 때 6분에서 7분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쌤들. 6분, 7분 정도 안에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써보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글도 아니에요. 그래서 6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분 정도 생각하시는데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시간 약간 추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참고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거 실제로 한 6분, 7분 정도 쓴다. 그러고 나서 내용이랑 다시 대조를 해보세요. 뒤에 예시서술이라고 해서 제가 문장으로 써드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면 괜찮은데 차이가 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을 좀 드렸으니까. 그러면 원래 참고했던 부분들이랑 비교하면서 어디를 썼었으면 좋았는데 내가 빠뜨렸네. 이런 부분들은 좀 빠졌네. 들어갔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너무 방향이 아예 틀렸다 그러면 그냥 다시 써보는 시간까지 해서 총 20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항목당, 한 주제당 20분씩 써야 되면 3개 쓰면 벌써 1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문장으로 완결해서 쓰시는 건 하나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냐 하면 스터디 하실 때. 3, 4월 스터디에서 짧은 글 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여서 쓴다. 모여서 쓰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쓰기 싫은 걸 억지로 쓰게 해줘요. 그리고 시간을 지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쓰는 건 뭐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모여서 공부해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6분 동안 시간 정해놓고 씁시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읽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요 피드백 드리라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피드백 할 게 없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고민도 많이 하세요. 스터디에서 서로 짧은 글 쓰기 읽어봐 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선생님이 자기한테 피드백을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많이 안 줘가지고 서운하다. 또는 피드백을 많이 안 줘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피드백을 많이 안 준다는 건 원래 잘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볼 게 없다. 둘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스터디 짜드릴 때 한 4분, 5분 정도 짜드리잖아요. 그러면 한두 분 빠지거나 하면 3, 4분 정도 보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말고 2사람 정도가 읽었는데 피드백이 일관되게 적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피드백을 많이 주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약간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장의존적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비판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문장이 약간 이상한데 어디 가요? 그래서 난 이런 의도로 쓴 건데 거기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문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못 읽힐 수 있는 문장은 반드시 잘못 읽힌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썼어도 다른 누군가가 다르게 읽었다면 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항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 상황에선. 채점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글이라고요. 의도가 이런 건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 읽게 되면 의도가 잘못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서로 읽어주는 거라서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읽을 수 있겠네.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쓰지 말고 똑같은 얘기지만 어떻게 쓰는 게 모두가 다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는 쓰기 방식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스터디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그래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실 수도 있고 방금 얘기처럼 의외로 글 많이 안 써보신 분들 또 많이 써보셨어도 주어 서술어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욕이 넘쳐서 문장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의미 없는 좀 의미가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관련해서 읽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고치는 건 남이 쓴 글을 많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호응 안 하는 문장 쓰시거나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글을 쓰시는 경우에는 자기가 쓴 글을 읽었을 때 그걸 잘 못 느끼세요.
그 글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이상하게 피드백을 준 게 아닐까?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고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쓴 글 많이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예시 개요로 드리는 부분들, 예시 서술로 드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쌤들이 쓰신 글들 참고해서 봐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쓰기 하시는 목적 자체는 내용 전달의 명확성이기 때문에 멋지게 쓰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 답안으로 드리는 것들은 제가 그 책을 참고해서 공들여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 쓴 건 아닌데. 그래서 보면 표현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화려하게 수식된 문장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아니 이렇게 5분 안에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진다. 잘 안 써지지. 참고해서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짧은 글 쓰기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활용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진도 나갈 때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들 나오면 같이 보는 문제들입니다. 영역별로 몇 개씩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재개념주의 관련된 문제 추가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교육과정사 파트에서 재개념주의 볼 때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았는데 그쵸, 우리 3, 4월 강의 개강이라 이것저것 설명이 좀 많긴 했는데 잘 전달되었길 바라고 오늘은 그럼 잠깐 빨리 쉴까요? 저희 쉬는 시간 항상 10분씩이죠. 그래서 보통 10분씩이라 10분 쉬었다가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